아직은 이제 혈당 조절이 좀 불충분했던 사람들이요, 혈당 조절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연속혈당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연속혈당 측정기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삼성서울병원의 진상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연속혈당 측정기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속혈당 측정은 영어로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이라고 해서 CGM이라는 약자로 많이 불리고요. 엄밀히 말하면 연속 포도당 모니터링이 많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그 5분마다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혈당 값들이 모여지면 하루에 한두 번만 혈당을 쟀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숨겨진 혈당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으로 치면은 그 종이 지도를 보고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피부에 부착된 센서로 혈당을 측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일반적인 자가혈당 측정은 손가락 끝에서 체열을 해서 그 모세혈관에서 그 혈액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혈당 측정 기기는 센서가 피하에 삽입이 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서 그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가락 끝 체열 없이도 혈당을 볼 수가 있고, 한번 부착된 센서는 이제 기계에 따라서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피하에 삽입된 센서가 혈관이 아닌 세포 주변의 간질액의 포도당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혈관의 포도당이 세포 간질액으로 전달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연속혈당 측정 기기에서 혈당값은 그 실제 혈당값보다 보통 5에서 15분 정도 느리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45분까지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나 또는 저혈당이 심하게 생겼을 때는 특히나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손가락 끝에서 같이 체열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고요. 연속혈당 측정 기기 사용 시에 몇 가지 좀 아셔야 될 점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영상의 뒷부분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혈당 측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권해드리면, 가끔 이거 혼자서 부착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또는 제가 아무리 작다고 설명드려도 뭔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게 조금 싫다, 그렇게 하시면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난관이 이제 센서 삽입하는 것부터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삽입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과정이 이렇게 아플 것 같이 상상이 되는데 사실 통증은 거의 없어요. 바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아프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제가 직접 해봐도 통증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적은 잘 없었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 삽입기가 마치 이제 주사기 같이 생긴 걸 썼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작은 동전 크기까지 작아진 기계를 쓰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한번 착용해 보셨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착용할 때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나는데, 처음에 놀랐던 건 그 바늘이 생각보다 크구나, 되게 무섭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에 넣으니까 정말 안 아픈 거에 처음 이제 깜짝 놀랐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놀란 거는 그 센서를 하고서 샤워를 했었는데 괜찮은 거에 놀랐어요. 책 보고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잠수를 한다든지 단시간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는 뭐 다른 별도의 방수 테이프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왔을 때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옷을 입다가 이제 팔에 붙인 게 좀 떨어졌다라고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때는 사실은 좀 센서 부위를 좀 알코올솜으로 잘 닦고 잘 밀착해서 붙이시면 좀 떨어지는 일이 적지 않을까 싶고, 여름에 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놀이 가실 때에는 그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부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세부 방법을 이제 다 보여드린 건 아닌데요. 당뇨병 학회에서 최근에 그 연속혈당 측정을 이용한 혈당 조절 길잡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동영상이 어디에 가면 있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 기기는 사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혈당 측정하는 센서, 그리고 이 혈당을 수신기로 송신하는 송신기,
이 송신기로 전달받은 혈당을 환자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수신기는 따로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같이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외 센서나 송신기에서 그 회사 기기마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가 그 기기 종류에 따라서 그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블루투스로 보내주는 송신기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송신기 없이 그 센서에 NFC가 일체형으로 포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센서마다 좀 유효기간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신기 방식에 따라서도 같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디언 3 센서가 7일이고요. 덱스콤 G6가 10일이고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14일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리브레는 센서와 송신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주마다 센서 변경하면은 핸드폰을 이제 센서에 가져갈 때만 혈당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를 그래서 이제 간헐적 스캔형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덱스콤 G6는 이제 3개월 동안 그 트랜스미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디언 3는 트랜스미터를 1년 동안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이거는 이제 간헐적이 아니라 실시간 연소결당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덱스콤이나 가디언 3는 송신기 수명이 기니까 3개월 이상 조금 장기간 사용하실 분들, 그다음에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2주마다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단기간 사용하실 분이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기가 좋겠네요. 그런데 제1형 당뇨병 같이요, 계속해서 연소혈당 측정 기기를 이제 써야 되는 경우에 간헐적 연소혈당 측정 기기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실시간 연소혈당 측정 기기는 알람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이제 간헐적 연소혈당 측정 기기가 알람 기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스스로 잘 못 느끼는 알람이 꼭 필요한 경우는 실시간 연소혈당 측정 기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연구가 나왔는데, 제1형 당뇨병에서 간헐적 스캔형 연소혈당 측정 기기를 이제 6개월 이상 사용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혈당 조절이 좀 불충분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실시간 연소혈당 측정으로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줬더니 혈당 조절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같이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센서 유효기간이 90일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간헐적 스캔형 연속혈당 측정기기도 알람 기능이 있는 그런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